머리숱 빠지는 거 무서워서 다이어트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머리 빠지는 양이 줄어요. 근데 완전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트리트먼트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안녕, 가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영상인데요. 사실 제목 보고 좀 이게 뭐야 하면서 들어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머리숱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머리숱이 많다는 댓글도 종종 달리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싶기는 해요. 하지만 기분 좋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고 나면은 막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피부랑 머리숱 이렇게 대결을 하면은 머리숱을 고를 정도로 진짜 머리숱에 진심인데요. 머리숱 빠지는 거 무서워서 다이어트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유난이죠. 제 두피 관리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중딩 때부터 탈모 증상 완화 샴푸를 쓰고요. 고딩 때는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몇십만 원씩 하는 그 두피 클리닉에서 이제 정기권을 끊고 관리도 막 받았고, 그리고 저 미녹시딜까지 써봤었어요. 진짜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홈케어 디바이스는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두피 케어 디바이스까지 써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해봤어도 결국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제 지갑 사정도 그렇고 홈케어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물론 엄청 심각한 상태다 그러면 병원에 가시는 걸 당연히 추천드리고, 오늘은 예방 차원에서 제가 하는 헤어케어 루틴을 그대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산균하고 비오틴을 먹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비오틴은 이 판토모나의 여성용 비오틴인데요. 이게 모든 가족용, 남성용, 여성용이 있는데 저는 여성용을 먹고 있어요. 원래는 이 비오틴을 먹기 전에 제가 카필러스랑 모바렌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심심해서 여기 겉에를 읽어보다가 보니까 모바렌이랑 카필러스 모두 3-4개월 동안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랑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계속 먹어도 되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먹어도 될 제품을 찾다가 이제 비오틴을 찾게 됩니다. 근데 저거는 저희 엄마가 이제 추천받아서 처음에 먹기 시작한 거였는데, 그럼 머리 이거 빠지는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거를 이제 조금 먹다가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은 저처럼 비오틴으로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걸 먹었을 때 머리가 막 엄청 많이 자란다 이런 느낌도 딱히 못 받았어가지고 이걸 끊는데 그런 아쉬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게 된 비오틴이 이 판토모나인데요. 이게 복용법을 보면은 하루에 6알을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너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조금 비싸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알씩만 꾸준히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저것도 먹은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사실 저게 가격이 조금 있어가지고 후기를 보니까 저처럼 가격 때문에 다른 걸 이제 먹기 시작했다가 효과가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저것만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거 후기 보면은 트러블 났다는 후기도 몇 개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트러블 같은 건 딱히 나지 않아서 잘 복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외출 후에 씻을 때 루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빗은 총 요렇게 4개인데요. 요거는 제가 긴 머리인데 손상모여가지고 이제 머리를 위에서부터 그냥 막 빗어버리면은 이 중간부터 엉켜요. 그래서 머리가 이제 뜯기는데 요렇게 빗살이 엄청 큰 제품으로 머리를 이제 살살 풀어줍니다. 요 빗을 사용할 때는 그냥 두피부터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다른 빗을 사용할 때는 항상 여기를 아예 꽉 잡아버리고 요 밑에서 이렇게 빗어서 엉킨 걸 풀어준 다음에 조금씩 올라오는 순서로 이렇게 머리를 빗어줍니다. 요걸로 이렇게 쓱쓱쓱 빗어주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끝이 둥근 빗으로 두피를 빗어줄 건데요. 비슷한 모양새의 브러쉬이기는 한데 이 제품이 조금 더 이 동그란 부분이 크고 얘는 그게 좀 작아가지고 이걸로 하면은 두피가 살짝 아픈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빗어줍니다. 이렇게 고개를 완전히 숙여서 이렇게 이걸 할 때는 이 두피까지, 그래서 노폐물을 이렇게 같이 씻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빗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뒤집어서 다시 한번 빗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피 혈액순환도 되고 마사지 되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씻기 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빗질을 해주고 있고요. 빗 소개가 나온 김에 마저 해보자면 이제 이건 탱글티저인데요. 아마 한 10년 전에 샀던 제품인데 그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아서 이렇게 좀 못생긴 모양으로 나왔었는데 얘는 끝이 되게 뾰족하고 여기 안에 높낮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쓸 때 엉킨 머리를 이제 되게 잘 풀어줘서 저는 이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팅하기 전에 빗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질을 다 마쳤으면 이제 여기 머리 전체에 두피까지 해서 물을 이제 전체적으로 묻힙니다. 물을 묻힌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발라주고 걔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묶어놓고 화장을 지우고 양치하고 그날 쓴 퍼프 빨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샴푸 전에 트리트먼트를 한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평소에 트리트먼트를 막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 샴푸 전에 합니다. 처음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된 거는 트리트먼트를 하고 샴푸를 하고 또 트리트먼트를 하고 린스를 하고 이러면 손상모가 거의 완벽하게 복구가 된다는 글을 봐서였는데 정말 그게 효과가 좋아요. 문제는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저는 그냥 트리트먼트 하고 샴푸하고 끝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샴푸한 다음에 트리트먼트 하는 것보다 효과가 조금 더 좋은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이 피노의 헤어팩 제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통에 10만 원이 넘는 제품을 사서 써본 적도 있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여서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고르라고 하면 로레알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거 이제 퍼서 쓸 때 베스킨라빈스 숟가락 있죠? 그걸로 퍼서 쓰면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얘도 보면은 제품 설명에 주 1, 2회 사용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극손상모이신 분들도 요거 한 일주일 동안 맨날 사용하시면 진짜 부들부들한 머릿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 이제 마트에서 파는 미장셴이나 뭐 엘라스틴 이런 트리트먼트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 헤어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효과가 좋아요. 머리 말릴 때 사용하는 그 헤어 에센스는 효과 없고 이렇게 좀 고농축의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효과가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이제 샴푸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집은 이제 개개인별로 샴푸를 다 따로 쓰거든요. 그 샴푸들이 모두 탈모 증상 완화 샴푸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 사람들도 이 샴푸에 굉장히 진심인데 다들 정착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샴푸들을 전부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 샴푸 유목민 생활을 많이 해왔는데 머리에 빠지는 거 덜하다 이런 샴푸를 찾았다기보다는 사용감 괜찮은 거 위주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샴푸를 알려드리면 그로워스 샴푸입니다. 요거는 씨솔트 샴푸고요. 요거는 알게 샴푸인데 요 씨솔트는 매일 사용하는 건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하고 보통은 요 알게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두피 스케일링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사용하면은 이제 두피도 좀 시원한 느낌이 들고 기름기도 되게 잘 잡히는데 대신에 맨날 사용하면 머리카락이 좀 이렇게 뻣뻣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래 처음에 그로우스를 써보게 된 거는 요 두피 스케일러로 처음 만나게 됐거든요. 저 알갱이들의 원조인데 가르마에다가 짜서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샴푸에다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 아예 샴푸가 이제 나와버려가지고 저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게 샴푸는 일단 향이 너무 좋아요. 샤인머스켓 향?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씨솔트만큼 기름기를 잘 잡아주는 건 아닌데 거품도 잘 나고 향도 좋고 그리고 머리가 이제 막 두피가 가렵거나 더 빠지거나 하는 느낌도 들지 않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따로 머릿결을 관리해주지 않아도 되게 부드럽게 유지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블랑두부 구름 샴푸도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버려가지고 통은 없는데 여기 한쪽은 샴푸고 한쪽은 볼륨 부스터인데 그 볼륨 부스터가 확실히 머리 볼륨을 되게 잘 잡아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용기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한쪽이 계속 새서 입구가 더럽게 나오더라고요. 세 통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기 때문에 재구매 의사가 없습니다. 근데 샴푸 자체는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 볼륨이 진짜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블랑두부의 구름 샴푸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엄마 피토패시아 샴푸인데요. 이거는 두피가 진짜 시원해져요. 웬만한 쿨링 샴푸보다 더 시원한 느낌이거든요. 거품도 잘 나고 얘가 기름기를 진짜 잘 잡아요.
거의 시솔트 샴푸랑 비슷할 정도로 기름기를 잘 잡는데 얘는 머리 뻣뻣해지는 그런 것도 없어서 저도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대용량인데 대용량으로 사셔도 정말 만족하면서 웬만한 분들 다 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는 TS 샴푸를 사용 중인데요. 근데 저는 이 TS는 개인적으로 잘 안 맞는 느낌이었어요. 거품이 잘 나는 것도 아니고 뭐 머릿결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용감도 좀 별로였어가지고 저는 이 TS는 별론데 저희 아빠는 인생 샴푸로 굉장히 오래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아빠 친구분들도 다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빠 친구분들의 머리 고민에 이게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그리고 이거는 제 동생 픽 라이아 샴푸인데요.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3가지를 다 써봤는데 이게 제일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2통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또 이게 잘 안 맞았습니다. 저는 거품이 무조건 풍성하고 좀 두피가 살짝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좋은데 요거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무난무난한 느낌이었는데 제 동생은 두피가 진짜 예민해요. 그래서 원래 쓰던 샴푸가 아닌 거를 사용을 하면은 가렵고 따갑고 그 전에 요걸 다 쓰고 제가 다른 샴푸를 준 적이 있었는데 그걸 쓰더니 바로 이제 두피가 막 울긋불긋 올라왔다고 그래서 요걸로 다시 돌아갔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했는데 되게 별로였던 샴푸를 그냥 이름만 몇 개 얘기해보자면 르네위테르, 그리고 다비네스, 닥터 방기원. 그래서 저는 요 3개는 잘 안 맞더라고요. 두피에 트러블이 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저랑 잘 안 맞았다. 그래서 제가 사용해본 제품들은 예방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사용감 위주였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중에서 비슷한 타입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샴푸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지 않아요. 왜냐면 뜨거운 물로 하면은 이 두피도 결국 모공이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뜨거운 물로 하면 그 모공이 활짝 열리겠죠. 그러면 이제 머리 트리트먼트 할 때 그 살짝 힘주는 것만으로도 슝 빠지고 그런 거라서 항상 미지근한 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도 숙여서 하면 좋긴 한데 왜냐면은 이제 샤워기를 이렇게 하면은 샤워기가 여기 가장 중요한 정수리 부분과 앞머리 부분을 따다다다다다다 때리니까. 근데 저는 허리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서서 감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샴푸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이 헤어 브러쉬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고딩 때 두피 클린 다녔을 때 거기서 요거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뾰족한 모양새랑은 다르게 공격력이 하나도 없는 제품입니다. 이제 샴푸를 해놓고 요걸로 요렇게 쓱쓱쓱 빗어주기만 해도 엄청 시원합니다. 이게 끝이 둥그런 애들도 팔아요. 근데 저는 둥근 거는 뭔가 그 시원한 느낌이 좀 덜해가지고 써보다가 다시 뾰족한 걸로 돌아왔다는. 그래서 이제 샴푸랑 바디워시까지 저 다 지금 끝낸 상태에 그러고 나면은 머리를 말리고 스킨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잠옷이 젖는 게 싫어서 수건으로 이제 머리를 이제 꼭 감싸고 있는 편인데 여기서 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미용실 가서 머리 감는 걸 정말 싫어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미용실에서는 보통 이렇게 해서 머리를 다 감으면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두피에 진짜 안 좋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머리카락 빠지기 쉬운 환경이에요. 지금 머리 젖은 상태지, 모공 열려있지, 근데 그걸 땡기고 막 비틀어서 고정시켜놨지. 그래서 거의 견인성 탈모기 진짜 좋은 상태잖아요. 물론 미용실을 맨날 가는 거 아니니까 하루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하는데 저는 진짜 예민하게 두피를 신경 쓰는 사람이어서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을 안 간 지 진짜 오래됐는데 제가 이제 젖은 머리 상태에서 요 안 젖게 수건을 감싸는 방법은요. 요렇게 수건을 어깨에 걸칩니다. 그러고 나서 요렇게 살짝 잡아줘요. 요렇게 잡아준 다음에 요 수건 끝 있죠? 얘네를 요렇게 가로로 절반을 해서 이렇게 딱 머리카락만 감쌉니다. 그러고 나서 얘는 약간 목도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싸면은 지금 이렇게 제 머리가 붕붕 뜨는 거 보이시죠? 이 두피 쪽의 머리카락은 영향을 안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스킨케어를 합니다. 제가 너무 날것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상태에서 스킨케어를 후다닥 끝낸 다음에 두피 앰플을 발라줍니다. 저는 두피도 무조건 피부처럼 매일매일 관리해주는데요. 이제 요거 안 해주면은 두피가 건조하고 땡기는 느낌이에요. 제가 예전에 머리가 진짜 심각하게 빠질 때 주위 사람들이 저 머리 말리는 거 보고 있으면 다 걱정했어요.
너 어디 아프냐고,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날 잡고 머리카락 빠진 개수를 세어봤어요.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가지고 150개가 넘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 미녹시딜을 처음 써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갖고 있는데 미녹시딜 여러분 되게 비싸요. 그리고 이게 사용감이 진짜 최악이에요. 너무 끈적거리고 머리를 감은 다음에 말리기 전에 이걸 사용하고 머리카락 물기랑 같이 어느 정도 말리면 웬만한 두피 앰플들은 끈적이는 게 안 남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머리를 분명히 방금 감고 말렸는데 머리가 떡이 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용하다가 이렇게 이마 쪽으로 흐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붉게 그리고 살짝 이렇게 볼록하게 반점 올라오는 거 아시나요? 그래가지고 피부과에 가서 그 바르는 약 바르고 약 먹고 그래서 그 뒤로는 미녹시딜은 끊었고 대신에 두피 앰플로 맨날 그냥 촉촉하게 관리만 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피 앰플을 사용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가장 오래 사용했던 거는 테라픽의 프리미엄 헤어 토탈 토닉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 15통 정도? 제일 오래 사용한 제품이에요. 일단 청포도 향이 나고요. 뿌리고 나서 머리 말릴 때 시원한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끈적함도 안 남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게 다비네스의 에너자이징 시즈널 슈퍼 액티브인데요. 요것도 지금 공병을 4통 이상 비우고 이제 얘도 거의 다 써가거든요. 얘 확실한 단점은 가격.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대신에 두피가 확실히 좀 건강해지는 느낌? 시원한 느낌은 웬만한 두피 앰플들은 다 있는데 건강해지는 느낌까지는 얘가 거의 유일했던 것 같은? 그리고 또 공병 많이 봤던 게 이 바이브랩의 인핸싱 폼 이렇게 액체처럼 돼 있지만 짜면은 폼 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두피 룰러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 건데 근데 얘는 하나 단점이 머리를 말릴 때 되게 뻣뻣해져요. 씻고 나서 머리 말릴 때 손은 좀 촉촉한데 얘가 뻣뻣한 느낌이 이렇게 하면은 살짝 요 머리카락에 자극 많이 가는 거 아시죠? 그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아쉽다. 요거는 이렇게 롤러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도 사용해보고 이 제품도 사용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폼 제품이 효과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막 저렴한 편은 아니어서 저는 여기 앞머리 부분, 제 가장 큰 탈모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머리 부분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는 피토페시아 두피 앰플을 사용 중인데 그거는 떡짐이 너무 심해요. 그 다음날 떡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미녹시딜처럼 바르고 나면 그게 바로 떡지는 느낌? 근데 그 샴푸를 되게 잘 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샴푸의 좋은 성분을 되게 응축시켜 놓은 앰플이라서 그 떡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두피 앰플들은 꼭 머리 말리기 전에 뿌려주셔야 그 머리 말릴 때 시원한 느낌도 있고 떡이 안 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꼭 그렇게 챙겨서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앰플 바르는 꿀팁 중에 하나는 왕면봉이거든요. 면봉이 진짜 커요. 뚜껑을 따서 열어서 이렇게 한번 담근 다음에 이렇게 가르마 갈라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주면은 자극 없이 두피 스케일링이 자동으로 돼가지고 이 방법도 가끔 시간이 많을 때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앰플을 골라 바르고 노워시 트리트먼트를 발라주는데요. 제가 이 머리숱 많다는 소리를 듣는 게 첫 번째로 이 머리카락들이 좀 두꺼운 거 그리고 이제 머리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녁에 머리를 감기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떡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머리 말린 후에 발라주면은 그 산뜻한 느낌이 덜해서 저는 트리트먼트 제품도 머리 말리기 전에 발라줍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건 이렇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알게 샴푸랑 세트인 그로워스의 알게 트리트먼트고요. 얘는 진짜 산뜻하게 머릿결 케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막 엄청 찰랑찰랑 부들부들 막 물미역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이제 제 깃털을 빗질이 잘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사용 중이고요. 하나는 다비네스의 러니싱 케라틴 실러예요. 진짜 혁명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결이 완전 아기 때 이후로 이렇게 찬머리가 되는 거를 이걸 사용하고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뒤로 좀 특별한 날에만 좀 아껴서 쓰고 있는데 피노 제품이랑 꾸준히 사용해주면 진짜 부스스한 그 머릿결이 이렇게 완전 차분해집니다. 요거 극손상 모이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저는 밤에 감아도 그 다음날에도 이제 볼륨이 좀 짱짱한 편이에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를 말릴 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말립니다. 이것도 중학생 때부터 해오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머리 볼륨이 자동으로 고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드라이기도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사용 중인 거는 JMW의 팬텀 프라임 제품인데요. 제가 사용해본 것 중에 바람이 가장 셉니다. 1600W예요. 사용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바람이 진짜 짱짱하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 머리 말릴 때 찬바람으로 말리고 싶으면 요 위에는 버튼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찬바람이 기본 옵션이에요. 저는 찬바람으로 두피를 진짜 뽀송해질 때까지 말리거든요. 저 여기 밑에는 아예 안 말리는 편이고 그냥 두피만 말리는데 두피만 말려도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머리 빠짐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팔 아픔은 감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그 밤에 머리고 말리를 잘 때 머리를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잡니다. 근데 이렇게 올렸을 때 얘가 이렇게 베개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얘네를 이렇게 좀 위로 이렇게 빼주고 잡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일자로 심슨 엄마 같긴 한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면 저녁에 머리를 감아도 그 다음날 저녁까지 볼륨이 빵빵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녁에 머리를 감으신다 하시면 이 방법 한번 시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헤어 기기들인데요. 저는 피부 디바이스보다 두피 디바이스를 먼저 산 사람이에요. 이 모나스 빔이 제 첫 홈케어 디바이스입니다. 이렇게 진동이 있고 이렇게 LED까지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빗살처럼 해서 빗질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걸 머리 말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얘는 그냥 플라스틱이고 딱딱한 거여서 그런지 그 두피가 이제 각질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걸 사용할 때 이렇게 가만히 한 자리에 두고 옆으로 가서 이렇게 또 가만히 한 자리에 두고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완전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고 싶은 헤어 기기는 리파의 그레이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헤드 돌기들이 얘 두피를 이렇게 약간 쥐뜯듯이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냥 제 손으로 열심히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두피는 아니고 트리트먼트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고 샀었던 헤어캡인데요. 미용실에서 쓰는 그 비닐 모자 있거든요. 그걸 쓰고 얘를 이렇게 해서 열을 이렇게 뜨끈하게 주면은 트리트먼트 효과를 좀 더 잘 볼 수 있는, 씻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씻을 때 이제 몸에 물기를 다 닦고 사용을 한 다음에 또 트리트먼트를 헹구고 그래야 돼서 정말 가끔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제 헤어케어 루틴과 제품들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별거 다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유용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위기를 느낀 뒤로 꾸준히 관리를 하고 그 덕택에 막 급격하게 머리가 빠졌다 이런 느낌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께도 꼭 공유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튼튼한 두피를 잘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